자, 그러면 챕터 1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개요라고 되어 있고요.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개발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컴퓨터의 구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컴퓨터의 구성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되실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적인 정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정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고 개발 과정에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지를 제 경험과 그리고 학생들이 가졌던 경험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죠. 이것이 무엇이고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성들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용할 툴입니다.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볼 겁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최초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단어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 데이터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처리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건 무슨 뜻이냐 뭐냐 하면 자료를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다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 아래 그림이 있죠.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앞엔 데이터라고 썼고 이 뒤엔 정보라고 썼지만 같은 뜻인 거 아시겠죠? 한글로 썼고 영문으로 썼을 뿐입니다. 입력이 들어갔고 출력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간단하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게 될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내는 거요. 과목들의 점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계산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수학할 때랑 비슷해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평균이라든가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보여줘야 될 항목들은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또는 이 프로그램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물론 데이터도 그분들이 주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누군가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어떠한 데이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처리, 알고리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실제로 수행할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 컴퓨터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의 언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호 체계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한글 자모를 다 합치면 꽤 되죠.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도 20몇 개의 철자를 갖고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딱 두 개의 철자만 갖고 있습니다. 0과 1. 근데 이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생각해보면 신기한 겁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는데 그 이긴 알파고를 동작시키고 있는 하드웨어는 딱
두 개의 문자만을 갖고 있는 기계였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이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일을 반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짜증내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파일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몇 기가 단위가 될 겁니다. 기가라는 게 뭘까요? 1기가는 10억 바이트. 바이트는 요 0, 1, 요 하나가 비트라고 부릅니다. 비트, BIT가 되고요.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거든요. 1기가면 10억 바이트, 비트로 치면 80억 비트가 돼요. 그러니까 0과 1, 0 혹은 1이 몇 개가 있느냐면 80억 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읽어드려서 투덜거리지 않고 여러분들 화면에 뿌려주는 게 컴퓨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일을 아주 반복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것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컴퓨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 특성에 맞게 구현이 되면 되겠죠. 자, 구성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컴퓨터라고 불렀던 것은 이 하드웨어에 해당합니다. 이 용어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하면은 하드웨어를 의미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하드웨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는 0과 1이라는 문자 체계만 갖고 있고요. 논리 연산을 잘 하고요. 반복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이것이 하드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렇게 표현들을 다양하게 합니다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즉 하드웨어에게 일을 시키는 논리체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위에서만 의미를 가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드웨어의 특성에 맞게 구현을 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가볍게 살펴보면 입력 장치가 있고요. 키보드나 마우스나 마이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펜도 입력 장치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출력 장치는 이 디스플레이도 출력 장치고요. 프린터도 출력 장치가 될 겁니다. 뭐 다양한 출력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USB라든가 아니면 CD-ROM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두어야 될 하드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모리와 또 하나는 CPU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컴퓨터가 무엇을 하는 장비인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 드렸을 때의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CPU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드웨어가 논리 연산을 한다고 했죠. 그 처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CPU고요. 메모리는 그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메모리가 있고요. CPU가 있어요. CPU는 처리를 어떻게 할 줄은 알고 있지만 데이터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CPU는 메모리에게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메모리는 데이터를 줍니다. 그럼 CPU는 명령에 따라서 인간이 만든 거겠죠. 소프트웨어의 명령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것을 빠르게 투덜거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맡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저희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드웨어가 있었죠?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프트웨어를 두 개로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서는 앱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어플리케이션을 약자로 표현한 것 뿐이고요.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같은 용어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운영체제는 뭐냐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마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을 계속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을 맡긴 겁니다. 전담 부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의 기능을 구현할 때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좀 쉽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을 때 CPU가 메모리에게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지고 오고 다시 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프로그래머에서는 이걸 단순화시켰습니다. 뭐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sum, 어떤 A란 값과 B란 값을 더해서 sum이라는 곳에 어떤 저장 공간에 저장해라. 이 안에는 A란 데이터와 B란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 있고요. 그걸 다시 sum이라는 공간에 집어넣는 복잡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또 저희가 나중에 같이 공부하게 될 프린트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더 복잡합니다.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그래픽 메모리에 집어넣고 그걸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폰트를 가지고 오고 그 폰트를 뿌려주고 어떤 위치에 뿌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해주고 있느냐면 운영체제가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특히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 부분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또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수행시키기도 합니다. 브라우저도 띄워놓고요. 워드프레스에서 띄워놓고요. 아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걸 보기 위한 프로그램도 띄워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익스프레스를 또 띄우실 거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놨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즉, 운영체제는 본인의 하부에 있는 하드웨어를 유효적절하게 관리해주고 대신 관리해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운영체제는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